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오빠와 새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사람들이 하는 짓은 철부지 어린애만도 못합니다.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고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해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끼고 도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뭐 할 말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원래부터 그랬었지만 친정 식구들하고는 더 사이가 멀어진 사람입니다. 본래부터 살가운 식구들 아니었었고 저란 사람을 신경 써주는 사람들 아니었기에 포기한 지 오래였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철저하게 딸인 저와 아들인 오빠를 차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오직 아들인 오빠만을 위해 돌아갔었습니다. 제게 지원을 해주는 것, 그리고 저를 자식으로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사치였었죠. 뭐든지 다 제 잘못이었고 오빠가 저지른 일까지 제가 다 덤탱이를 써야만 했었고 부모님한테는 오빠라는 존재만이 확실했었고 믿음 가는 사람이었었죠. 오빠로 인해 부모님께 맞아본 적도 많았었고 처음 아르바이트 한 돈도 오빠한테 오롯이 다 들어갔을 지경이니 부모님들에게는 저란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 입증이 되는 거였었죠. 내가 번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걸 오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일하는데 오빠가 도와줬어? 오빠도 그럼 일을 해. 왜 남이 힘들게 번 돈을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건 명백히 갈취라고, 도둑질이라고. 이놈의 지지배가 오빠한테 지금 갈취? 도둑? 네 오빠가 필요한 게 있다잖아. 동생으로서 오빠한테 그것도 못 해줘? 그리고 오빠는 공부를 해야 하잖아.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오빠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딨어? 잔말 말고 오빠랑 7대3으로 나눠. 다 주라고 하고 싶은데 너 입 대빨로 내밀까봐 3이라도 가지라는 거야. 아유, 저녀는 커서 뭐가 될라고.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엄마, 너무 그러지 말아요. 공부 못하니까 벌써부터 돈 벌어오잖아. 그 덕에 나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고. 머리에 똥 들었으니까 몸이라도 굴리겠다는 건데 너무 잘 된 거죠. 이런 건 칭찬해줘야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냥 학교 때려치우고 일 시작해라. 어차피 학교 가봤자 맨날 잠이나 자는 거 아니야? 그냥 중학교만 마치고 검정고시 봐. 네 인생을 위해서 이 오빠가 충고해 주는 거야. 일찌감치 사회생활 하면서 나한테도 좀 보탬되고 집에도 보탬되면 좋잖아. 그 머리로 고등학교 가봤자 뒤에서 놀 텐데. 대학도 못 갈 거 뭐하러 학교 다니냐?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날 오빠란 놈의 입을 찢어버리려고 달려들었다가 저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집애가 성격이 이래서 어디다 쓰냐고 했고 공부까지 못하는 애니 나중에 뭐가 될 것이냐고 했고 그럼 이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신들이 낳은 저란 사람을 실패작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저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비난과 비판이었고 칭찬 따윈 없었죠. 말이 씨가 된 듯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 중반쯤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저란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란 사람을 사랑해주고 저란 사람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난 게 말이죠. 정말 저는 제 삶 자체가 쓸모없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남편 외에 우리 시부모님, 특히나 우리 어머님, 저를 정말 예뻐하시고 부족한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다못해 제가 남편에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사위하고 제가 시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다고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란 사람을 어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더 그러신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이 오시질 않았거든요. 네, 제가 이런 부모님에게 나의 식구들에게 이런 대접받고 산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모님,
아침에만 해도 통화되었었고 다시 약속 시간 확인을 시켜주었었는데 막상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다 도착해 계신데 우리 부모님은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문자를 해도 답변 없고 결국 저는 상견례 장에서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서러운 마음과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혹시나 오시다가 사고라도 나신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내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 아니기에 다른 일이 생기면 내일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역시나 그랬듯이 제 생각이 맞더군요. 기가 막히게 오빠라는 놈이 제 상견례 날에 맞춰서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정말 이런 곳에 이런 욕하면 안 되지만 완전 샤발놈의 새끼 아닌가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버러지 같은 놈이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 맞아 죽어 싼 놈이죠. 지가 먼저 장가를 가야 하는데 제가 먼저 시집을 간다고 하니 화가 났었겠죠. 그래서 아마 지 생각엔 그랬을 겁니다. 나도 상견례 비슷한 걸 하겠다. 나도 여자친구 집에 소개하지 뭐. 그럼 엄마 아버지가 과연 누구한테 갈까? 당연히 네가 아니라 나 아니겠어? 당연히 부모님은 오빠의 여자친구를 선택했고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무례를 범하며 딸의 앞날에 똥물을 뿌려댔었죠. 그때 저희 시부모님 이해 다 해주셨고 얼른 서둘러 결혼을 하자 하셨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해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다 제 마음에 들진 않을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저란 사람도 시부모님 마음에 다 들진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무례한 시부모님은 되지 않겠다 하셨고 시집살이, 시댁 사람들 노릇 절대로 없앨 것이다, 장담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조심할 것이며 저란 사람을 식구로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생각보단 원래부터 내 식구였었다라고 마음 고쳐 먹을 것이라고 하셨었죠.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는데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저는 시부모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들과 마주하면서 이런 느낌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혼 날 땐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니 당연히 버릇 없을 수도 있고 성격 모난 부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앞뒤 가리지 않고 혼을 내십니다. 그런데 분노한 시간 1시간 채 못 갑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도요. 스르르 둘이 붙어있고 스르르 제가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으면 으이구 으이구 하면서 저를 째려보지만 안아주십니다. 이런 게 바로 엄마와 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암튼 저는 부모님 복은 없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시댁복과 남편 복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집와서 사랑을 받으니까 좀 사람이 넉넉해지고 마음적으로도 풍요로워지긴 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가끔 부모님 안부 물었었고 결혼한 오빠 안부도 물었었는데 딱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부모님 포함 오빠 부부와 아예 얼굴을 안 보게 되었는데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한 5년 뒤쯤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던지라 결혼식 참석은 못했었는데 우리 엄마란 사람은 제가 아이를 낳았는지 임신을 했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었죠. 물론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의 관심받기 주제이니 잊어버린 거겠죠. 네 오빠 결혼해. 아주 기둥뿌리 뽑히게끔 해준다. 여자네가 좀 잘나서 니네 오빠 기 안 죽게 무리 좀 하고 있어. 16일이니까 너도 참석해. 그리고 오빠 쪽팔리지 않게 축의금 두둑하게 준비하고. 16일? 그때면 내 출산이라고 겹치는 것 같은데. 뭐? 무슨 출산? 너 임신했니? 네가 아이를 낳는다고? 헐, 엄마, 나 이번에 둘째 낳아요. 아, 몰라. 아무튼 못 올 것 같으면 축의금이라도 든든하게 보내. 둘째라고? 언제 또 애는 낳았대? 너는 무슨 도둑아이 낳듯이 그렇게 낳니? 참, 너도 희한하게 산다. 결국 저는 오빠 결혼식에 가지 않았고 축의금만 보냈습니다. 두둑하게? 아니요. 딱 친한 지인 결혼식 할 때 하는 축의금 정도만 보냈어요. 어차피 제가 축의금 많이 보내도 기억 못할 거 나중에 딴소리 할 텐데 차라리 그 돈 내 아이들을 위해 쓰던 우리 가족을 위해 쓰지 그 쓰잘데기 없는 놈한테 주기 싫더라고요.
그 축의금 가지고도 두고두고 말이 많았었는데 무시했어요. 뭐라 대답을 하기도 싫었고 제 입만 아파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오빠놈이 결혼하고 2년 뒤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는데 제게 시비 걸 때만 전화하는 오빠놈이 전화를 걸어서 웬일로 제게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가 너무 무심했다나? 결혼하고 보니 힘든 일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건 부모님이 아니라 저라나요? 그걸 이제야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남매 간의 정을 조금씩이라도 쌓아보는 것이 어떠하겠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동생아, 오빠가 그동안 미안했다. 결혼하고 보니 내가 철이 드는 건지 요즘 네 생각이 많이 든다. 아, 너 그동안 엄청 힘들었었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까다로운 분들이라는 거 결혼하고 이제야 알았다. 나한테는 한없이 좋은 분들이었는데 네 새언니한테 와, 장난 아니다. 네 새언니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네 생각이 나냐? 동생아, 미안하다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저 샤발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한 게 얼마인데. 앞에서 저리 말을 해놓고 뒤에 가서 호박씨 겁나 까는 인간이라는 거 예전역에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 말 말라고 했습니다. 소름 돋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부모님하고 새언니 사이 어떻게 중재를 할지 그거 생각해 보라고 했네요. 난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 미안해하지도 말고 나랑 뭐 관계 개선하려고 하지도 마. 지금 이럴 시간에 새언니 손잡고 산책이라도 한 번 더 나가. 가서 위로해주고 새언니의 편이 되어주라고. 오빠가 진심으로 새언니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말이지. 제가 저리 이야기를 하면 뭔가 더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잘 알겠다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좋게 나가면 좀 좋게 나와야 하는데 네가 항상 초를 친다 등등. 저를 비난하고 들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새언니가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구나. 더불어 오빠의 상황도 녹록지 않구나. 누구 때문에? 바로 부모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 뒤쯤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번호여서 스팸인 줄 알고 여러 번 건너뛰었었는데 그날따라 연속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순간 새언니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역시나 새언니였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면 일부러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려 했다 하더군요. 연락 진짜 안 되네요. 그리고 연락 들어간 거 안 보여요? 어떻게 한 번에 전화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이 집안 사람들 내력인가 보다. 무심하고 막무가내고 무례한 거. 순간 확 하고 불쾌감이 들었지만 오빠가 했던 말도 있고 새언니가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갔었기에 몰랐었다. 사실은 스팸 전화인 줄 알았다. 미안하지만 새언니 전화번호가 내게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 라고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오빠에게 들은 바가 없는 거냐 하더군요. 물론 들은 바는 있었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그 말 말이죠. 그래서 오빠가 일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정이 없는 사이긴 맞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러더군요. 여기 이 집안 하나같이 다 제각각이구나. 그 사람도 빙빙 돌려서 말을 했나 보네.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그때 하려고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있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아가씨는 자식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아니냐고요. 왜 항상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하죠? 이제라도 자신 노릇 좀 하세요. 좀 분산되게. 우리한테만 너무 껄떡대니까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거든요. 노망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다들 집착을 하는 건지. 아가씨 부모님이 우리 그이한테 한시도 안 떨어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아가씨가 아가씨 부모한테 좀 잘해요. 시선 좀 분산되게. 그리고 아가씨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이가 둘도 아니고 달랑 하나인데 저가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아가씨가 아가씨 부모한테 어떤 마음인 줄은 아는데 그렇다고 우리만 피해보는 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이다 생각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다들 무례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건지. 자식 노릇 좀 해요. 좀 와서 살갑게 굴라고요.
아가씨 부모지 내 부모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내 앞에서 불공평? 지금 불공평을 논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가뜩이나 첫 통화에다가 처음 무례하니 어쩌니 막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던 찰나 저도 확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저도 좀 세게 나갔습니다. 새언니인 건 알겠는데 제게 이래라 저래라 건방 떨지 말라고요. 내 부모든 오빠든 그 누구도 이젠 내게 아무 말 안 한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리고 오빠 자체도 빙빙 돌려 말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느냐. 이런 말 자체를 듣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는 새언니가 더 무례해 보인다 했습니다. 아가씨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 정말 이 집구석 사람들은 답이 없구나 답이 없어. 내가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조만간 그 노인네들하고 인연 끊을 거예요. 내가 정말 처음부터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자기네들 집 근처에 집 사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뭐. 우리 집 팔아서 이사 갈 거야. 당신 부모 모르는 곳에 가서 우리 둘만 살 거거든? 이제 당신 부모들한테는 아들 그리고 며느리 없어. 오직 딸인 당신만 있는 거지. 당신은 그래도 인연 끊을 정도로 당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당황해하지 말고 슬슬 준비하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우린 사라질 거니까. 뭐 아들 없어지면 딸 하나 있는 거니까 달라붙겠지. 아쉬운 대로. 안 그래요? 미쳤구나 싶었어요. 저런 말을 경고성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준다는 말 자체도 웃겼고 부모 몰래 부모가 사준 집 팔아서 다른 곳으로 부모 피해 이사를 간다는 말도 완전 웃겼습니다. 이렇게 철이 없구나. 오빠가 그럼 그렇지. 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겠지. 현명한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는 기대 안 했지만 너무 저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제 니네 부모 혼자 되니 너라도 보살펴야 한다고? 그런 협박이 제게 통할까요? 딸이라는 것이 자식을 낳았는데 몇이나 낳았는지 관심조차 없는 부모들인데 그 부모들 외로워진다고 제가 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웃기고 쳐 앉아있는 거죠. 언니, 마음대로 하세요. 집을 팔아 이사를 가든 멀리 둘이 도망을 가든 그건 알아서 하고 그리고 불공평? 무례함?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식 노릇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거의 학대를 받듯이 자란 자식도 꼴의 부모라고 부모 대접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자기 자식 홀대하는 거 쉬운 일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자식이 싫지 않은 이상 절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빠만 그들에게 자식이었고 그래서 오빠만 보이는 거고 오빠한테만 잘해주고 오빠한테만 기대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했죠? 누가 더 불공평한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다 받은 오빠가 불공평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홀대받았던 내가 불공평할까요? 야, 너도 받아 먹었으면 어느 정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 아버지, 특히 우리 엄마. 그래, 쉬운 사람 아니지. 고약한 사람이지. 나도 알지. 그런데 그거 첫인상에 알아차리지 못하겠디? 처음에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넙죽 다 받아 처먹더니 왜 이제 와서 힘들어? 받았을 땐 몰랐겠지. 그런데 확실하게 네 거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겠지. 당신도 그렇고 오빠놈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고 한통속들이야. 내가 봤을 땐 너무 잘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은데. 이기적이고 지들만 알고 염치 없는 그런 사람들. 도망가봐. 근데 당신 시어머니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완전 좀비야. 잠도 안 자고 니들 찾으러 다닐걸? 그래서 오빠놈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걸걸? 지 엄마 성격을 아니까. 니들 집안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고 니들끼리 해결해. 왜 한참 전에 남이 된 사람한테 짓거리고 난리야? 나는 관심도 없는데. 오빠놈도 전화를 해서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이럴 순 없다고. 그리고 네가 인간이라면 부모님 나한테 의탁하려는 마음 가질 수 없다고. 잘 살고 있는 나한테 왜 껄떡거리냐고 했습니다. 그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했어요. 저도 연락할 일 없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도망을 갔는지 참고 사는지 이후의 일은 모릅니다. 관심 가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지금의 제 삶을 살아가고 지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가족을 저버린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 같나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심정일지 과연 여러분들이 알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